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포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살짝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인지를 먼저 볼 겁니다. 왜냐면 포랑 레인지는 정말 같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 먼저 마스터를 하고 포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는요, 정수의 묶음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묶어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본다고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리스트를 1, 2, 3, 이렇게 일일이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넣어주는 방식은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10까지여서 다행이지 만약에 100만까지 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리스트에다가 100만 번 데이터를 채워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런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도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 묶음 데이터를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론 시간에도 배웠듯이 레인지는 이렇게 함수니까 호출해 줄 거고요. 인자로는 시작할 정수랑 그리고 끝의 정수를 주면 돼요. 그래서 시작 정수는 1로 줄 거고요. 끝의 정수는 10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 정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하나 더 추가된 11을 넘겨주게 되면 1부터 10까지 묶음 데이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만들어준 결과를 넘버스에 한번 넣어볼게요. 넘버스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준 이후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력 결과는 1부터 10까지 숫자가 담겨있는 게 아니라 레인지 그 자체가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스트로 바꿔주면 돼요. 리스트로 바꿔주는 방식은 이 레인지를 리스트 씌워주면 그만입니다. 자, 리스트로 잘 바꿨으니까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1부터 10까지 리스트에 잘 담겨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론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셨다면 이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찍혀있는 게 좀 의아하게 느끼셔야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지난 강의 마지막에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 묶음 데이터를 한 방에 다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반복문과 함께 돌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순번에 차지하는 숫자만큼만 차지한다. 그러니까 한 칸만 차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1차례일 때는 1만 들어가 있고 2차례일 때는 2만, 3차례일 때는 3만 이렇게 덮어 씌우는 형태로 메모리를 점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출력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하나의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이 틀린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리스트가 범인입니다. 이 레인지는요. 리스트 때문에 이미 반복문을 돌았고요. 반복문을 돌아주면서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리스트에 담아줬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다음 코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넘버스 튜플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 2, 3, 4, 5를 담은 튜플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걸 메모리 공간에 그려봤을 때 1, 2, 3, 4, 5가 여기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줄에 넘버스 튜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로 바꿔서 넘버스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넘버스 튜플을 리스트로 변환할 때 튜플로 저장되어 있던 이 타입을 리스트로 바꾸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원본을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 2, 3, 4, 5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리스트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1, 2, 3, 4, 5 똑같은 값을 갖도록 해서 자, 이렇게 이 두 코드를 통해서 이 튜플과 리스트가 각각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었다면 이게 is의 결과가 false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 결과는 false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기존의 원본의 타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당 타입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이것을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데이터를 한 방에 싹 다 긁어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사실은 반복문을 돌아줘요. 첫 번째 바퀴에서는 이 첫 번째 아이템인 1에 접근해서 이 1을 이렇게 쏙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2에 접근해서 2를 쏙 가져와 줄 거고요. 다음엔 3차례, 다음 4차례, 5차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묶음 데이터에 대해서 리스트로 바꿔줬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반복문을 돌아주고 있는 셈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했다면 여기 왜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있는지 그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이 레인지는 반복문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리스트는 반복문을 내장하는 함수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씩 뽑아주는 거예요. 처음엔 1 뽑아줘서 리스트에 담아주고 다음엔 2 뽑아줘서 보내주고 3 뽑아줘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리스트에 넣어주다 보니 이 리스트는 1, 2, 3, 4, 5, 6, 7, 8, 9, 10을 다 갖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레인지를 조금만 더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0부터 10까지의 정수 묶음을 만들어 볼 거고, 두 번째로는 2부터 20까지 플러스 3씩 증가되는 수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2, 5, 8 이렇게 나가는데 마지막엔 20으로 끝나고 싶은 거죠. 자, 문제가 이해되셨다면 여러분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0부터 10까지 만들어 볼 건데요. 레인지 사용하면 되고요. 레인지에서 0부터 시작, 그리고 10까지니까 이보다 하나 더 큰 11을 넘겨주면 될 겁니다. 이거를 출력할 때 편의를 위해서 리스트로 바꿔줄 거고, 이거를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력 결과 0부터 10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0부터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인자 이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nd 값만 넘겨주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결과가 0부터 10까지 잘 묶여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2부터 20까지 3씩 증가하는 수열 만들기입니다. 일단 이것도 레인지를 써줄 거고요. 시작은 2부터라고 썼으니까 생략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끝은 20까지니까 그보다 1 큰 21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은 3 주면 되겠죠. 이거 스텝이 플러스 1이 아닐 때는 생략 불가능했죠. 그래서 세 번째 인자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출력의 편의를 위해서 리스트를 씌워줄 거고요. 이거 프린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의 결과 2부터 3씩 증가해서 20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정도 갖고 놀아봤으면 포몬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몬을 활용해서 이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순회해 볼 건데요. 이 순회라고 하면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값을 순회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인덱스를 활용해서 순회하는 방식도 있었어요. 일단은 더 간편한 값 순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r를 통해서 반복문을 돌아주기로 했으니까 for랑 in 키워드를 줄 거고요. 값을 순회하고 싶을 때는요, 이 in 뒤에 돌아주고 싶은 이 묶음 데이터를 넘겨주면 됩니다. 지금은 넘버스를 돌아주고 싶기 때문에 in 뒤에 넘버스를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넘버스에서 숫자를 하나씩 꺼내올 거예요. 하나씩 꺼내올 거기 때문에 복수가 아닌 단수로 적어주시면 적절한 명칭이 될 거고요. 이렇게 포문을 통해 돌아주면서 이 넘버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넘버스에 들어있는 값이 하나하나씩 들어오게 되면서 출력이 될 거예요. 이거 출력해보면 이렇게 한 줄의 값 하나씩 잘 순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값 순회의 단점이 뭐였냐면 이 반복문 안에서 이 넘버라고 하는 값이 도대체 몇 번째 값이었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인덱스 순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덱스 활용 순회 같은 경우에는 값 순회랑 다르게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인덱스의 묶음도 역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인덱스의 묶음이 이 넘버스의 길이만큼은 있어야겠죠. 자, 예를 들면 넘버스의 길이가 5였어요. 그러면 0, 1, 2, 3, 4번 인덱스까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덱스의 묶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정수의 묶음을 만들어준 함수가 바로 range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range 함수에다가 어떤 인자를 넣으면 되냐 라고 했었을 때 이 길이를 넣어주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론 시간에 충분히 다뤘으니까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에도 마찬가지로 포문을 써줄 거기 때문에 in 같이 써줄 거고요. in 뒤에는 이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의 묶음을 줄 겁니다. 이 인덱스의 묶음은 range를 통해서 만들어줄 거고요. 얘는 이 넘버스의 길이만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일일이 셀 필요가 없죠? 이 길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le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됐었습니다. 이 인자로 넘버스를 넘겨주게 되면 넘버스의 길이가 뽑히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 인덱스의 묶음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range의 결과는 인덱스의 묶음이 될 테니까요. 이 인덱스 묶음에서 뽑히는 값은 당연히 인덱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명을 인덱스라고 하는 의미에서 idx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땡땡 이 출력물을 써주면 되는데 print 넘버스에서 idx 번째를 뽑아와 라고 해서 출력할 값을 첨부해주면 되겠죠.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아까랑 똑같이 모든 값을 순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코드를 비교해보면 위에는 이 반복문 안에서 몇 번째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래 같은 경우에는 idx라고 하는 변수로 인덱스를 명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복문에서 몇 번째 인덱스를 참조하고 있는 중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키스랑 밸류스랑 아이템스를 활용한 순회인데요. 이 키스, 밸류스, 아이템스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딕셔너리를 만들어 봤어요. 어떤 연락처를 모아놓은 phone numbers라고 하는 딕셔너리인데요. 이 세 함수들이 반복문과 함께 돌도록 설계된 함수인 만큼 포문을 통해 한번 순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문이니까 for랑 in 키워드 기계적으로 써주시고요. in 뒤에는 이 순회하고 싶은 대상을 써주면 돼요. 우리는 이 키스를 통해서 키들의 묶음 데이터를 돌아줄 거기 때문에
인 뒤에 phone number 점 찍고 키스 함수 한번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키들의 묶음이니까 여기서 뽑히는 거는 키 하나일 거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명을 키라고 주면 적합할 것 같고요. 땡땡 한번 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들이 잘 순회가 되는지. 이 출력 결과 영원, 주형, 상형 이 키들이 3개 다 잘 뽑힌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키 돌아봤으니까 다음번에는 밸류를 돌아볼 거고요. 포문을 통해서 돌아주도록 할게요. 자, 인 뒤에는 우리가 돌아주고 싶은 밸류의 묶음을 주면 되니까 밸류스를 호출해주면 될 거고요. phone numbers를 통해서 밸류스 호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밸류스에서 하나씩 뽑혀오는 값은 밸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명은 밸류로 주는 것이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땡땡 하시고 밸류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 결과 이번에도 역시 밸류만 잘 뽑힌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이템스인데요. 이 아이템스는 키랑 밸류랑 달리 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밸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있는데 이걸 하나의 아이템으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분리해서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포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돌아줄 거고요. 인 뒤에는 반복 대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phone numbers에서 아이템스의 결과를 돌아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 이 키스, 그 다음에 얘는 키, 얘는 밸류스, 얘는 밸류 이런 식으로 얘는 복수가 오고 이 앞에는 단수가 오는 걸 보면 얘도 단수로 적어주면 좀 적합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슬슬. 그리고 나서 땡땡 하신 다음에 아이템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랑 결과가 조금은 다른데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되는 한 줄에 키나 밸류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키랑 밸류가 같이 묶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템 속에. 그리고 타입도 한번 보시면 이 소괄호니까 이거 튜플이죠. 자, 그래서 아이템수를 순회해줄 때는요. 튜플을 하나씩 뽑아서 순회해줄 거고 그 튜플 속에는 키랑 밸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값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변수 하나에만 넣는 게 아니라 변수를 여러 개 맞춰줬을 때 우리가 언패킹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언패킹을 했었을 때는 그 아이템의 수랑 변수 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이 2개네요. 그래서 여기 변수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2개를 줘보겠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키랑 밸류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랑 밸류를 적어줄 거고 그 다음으로는 키와 밸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와 밸류 그리고 출력 결과. 자, 이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위에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 키랑 밸류라고 하는 값이 튜플로서 묶여있는 형태였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2개로서 키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 키가 언패킹 되었고요. 밸류라고 하는 곳에는 이 튜플에 있던 이 두 번째 요소가 이 밸류라는 변수로 언패킹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템스는 키스랑 밸류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까지 포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다뤘고요. 오늘 실습을 통해서 또 갖고 놀기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다섯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조금 더 체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영상을 잠시 중지하시고 여러분이 최대한 본인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넘버스라고 하는 사전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넘버스는 리스트이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들어있는 값은 저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값을 채워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되 100번을 출력하래요. 그리고 현재 몇 번째인지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100번 출력이라고 하는 워딩을 봤으니까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 놓치실 수 있고요. 게다가 횟수 정보도 있으니까 for랑 함께 range를 써주면 되겠다라는 전략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for 써줄 거고요. in 뒤에는 range를 써주면 되고 반복 횟수인 100번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in 앞에는 이 번째라고 하는 의미에서 i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 번째를 지금 돌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면 이게 0부터 값이 들어가는데 0번째라고 하는 값은 없잖아요. 자, 이대로면 이 i가 0번째부터 99번째라고 하는 의미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1부터 100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를 조금만 손봐주면 되겠습니다. 잘 보면 이 시작값도 1이 증가했고요. 끝값도 1이 증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하는 셈인데 요거는 1부터 시작해서 끝번호를 101로 넘겨주면 1부터 100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i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몇 번째 반복문을 돌고 있는지 해당 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우린 실행 구문에서 hello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째인지까지 같이 출력을 해달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숫자를 달아줄 건데 숫자는 i를 달아주면 되겠죠. 자, 이대로 저장하시고요.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hello 100개가 나오고요. 이 앞에는 몇 번째 hello 출력 중인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1번 문제는 너무 간단하니까 대부분 맞추셨을 거라 기대해보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1부터 10 중에
홀수인 것만 출력을 하래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순회해주면서 홀수인지를 판별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묻고 따지지 않고 반복문을 돌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부터 10까지라고 하는 이 정해진 묶음 데이터를 돌아주는 셈이기 때문에 포문을 써주면 되고요. 인 뒤에는 1부터 10까지의 묶음 데이터를 주면 될 거예요. 그 녀석은 레인지로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시작값은 1, 마지막 값은 10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1 큰 11을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레인지로부터 뽑히는 숫자를 넘버라고 칭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넘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판별해주면 돼요. 근데 홀짝 판별은 우리가 if문 할 때 배웠었거든요. 어떤 n이라고 하는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이게 0일 때는요. 이때는 짝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0이 아닐 때는 홀수라고 우리가 판단했었어요. 근데 우린 모든 값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홀수일 때만 출력할 거기 때문에 이 일 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f문을 사용해주면 되고요. 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어야지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서 if문에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프린트 넘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결과 13579 이 홀수만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3번인데요. 3번에서 1에서 10까지 돌아주는 이 탐색 범위는 2번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6번 라인에 있는 이 포문을 그대로 긁어올게요. 왜냐면 우리가 돌아주고자 하는 정수의 범위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홀수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짝수를 골라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문의 형태가 조금 조건이 바뀔 겁니다. 이번엔 0이 아닌 게 아니고 0이여야지 우리가 짝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넘버가 짝수임을 만족했었을 때 이 넘버를 총합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넘버를 누적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넘버를 누적하는 형태가 될 텐데 어떤 변수에다가 누적을 시켜줄지 그 변수를 정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문을 돌아주기 전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변수의 이름은 짝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even sum이라고 하겠습니다. 짝수가 0으로 even 넘버니까요. 자, 그리고 이 even sum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이 0이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넘버가 짝수일 때마다 이렇게 누적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 100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100부터 누적이 될 거니까 이게 좀 값이 오염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even sum의 초기값은 0이어야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적할 변수를 정의했으니까 이 변수를 복사해서요. 이 누적하는 수식 앞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반복문을 다 돌고 나야지 총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 돌고 나서 이분셈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잠시 위에 거 주석 처리하고 출력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 4, 6, 8, 10을 더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10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12, 그러니까 24고 여기다가 6을 더해줬으니 30 맞네요. 자, 여기서 체크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두 개 있는데요. 반복문에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 조작을 가해준다고 했었을 때 그 변수가 어디서 선언되고 그게 어떤 값으로 초기화돼야 되는지 그걸 꼭 확인하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어떤 변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위치와 초기값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초기값의 중요성은 아까 100 넣어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가 만약 초기값이 100이라고 한다면요. 이 누적이 100부터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값인 0을 넣어주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분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 할당을 반복문 안에서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분썸 요 구문을요. 아래로 내려와서 반복문 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치만 바뀌어졌을 뿐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출력 결과 아까 30이 잘 나왔는데 이번엔 10밖에 안 나왔어요. 나는 분명 누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누적이 안 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요. 이 이분썸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 반복문을 돌아주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바퀴에서 이 넘버에는 1이 들어오고요. 이분썸이 0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넘버가 지금 짝수가 아니니까 0이 추가되지 않고 다음 바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퀴일 때는요. 이게 이분썸이 역시 0으로 초기화될 거고요. 이번에 넘버가 2일 때는요. 짝수이니까 이분썸에 누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로 누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게 계속 누적이 돼야 되는데 다음 바퀴에서도 역시 이 반복 구문에 들어오자마자 이분썸이 0으로 초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0으로 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0으로 밀리다가 마지막 번째에서 이게 10일 때 짝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고 끝나버린 결과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적 데이터라고 하는 특성상 이 값의 초기화가 이 반복문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문이 돌기 이전에 그 위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밖에 꺼내주면 반복문을 돌아주면서 값이 초기화될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반복문 밖에 꺼내주는 방식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고요. 이게 누적이다 보니까 반복문 안에서 초기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꺼내놓은 거예요. 이 누적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서는 반복문 안에서 데이터를 초기화해줘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문 안에서 특정 변수를 조작하고 있다면 해당 변수가 적절한 위치에서 초기화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체크할 포인트는요, 이 프린트의 위치예요. 지금은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값이 마지막 총합만 알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 총합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반복의 과정을 알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프린트를 포문이 끝나고 나서 할 게 아니라 반복문이 돌아줄 때마다 프린트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첫 번째 바퀴 돌고 누적값 뽑아내고 두 번째 바퀴 돌고 누적값 뽑아내고 이 과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린트를 안쪽으로 들여놓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총 10번 찍히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이 바퀴마다 이 누적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청해봤습니다. 아, 이거 모든 바퀴 말고 짝수일 때 더했을 때만 좀 출력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반복문 내내 돌아주는 게 아니라 반복문 안에서도 특히 짝수를 만족했을 때만 출력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 if 문까지 들여 써주면 이때 짝수일 때만 더했을 거니까 그 더했을 때만 5번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를 옮겨가면서 찍어보는 거, 이거 지금 당장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코드를 짜시다가 나 지금 여기까지 데이터 잘 뽑혔나?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일이 있었을 때 프린트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찍어볼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타이밍에 찍어주고 있는지를 항상 잘 체크하시면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넘버스에서 최대값 뽑아내는 건데요. 이 최대값 뽑아내는 함수가 사실 있어요. 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묶음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해당 데이터 속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프린트 해보면 지금 제일 큰 값 1004거든요. 이거 1004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쉽게 뽑아내냐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활용해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린 최대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넘버스를 순회해줘야 될 겁니다. 이 넘버스라고 하는 반복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희는 for문을 통해서 돌아주면 될 거고요. for랑 in이 들어오면 되겠죠. 자, in 뒤에는 반복 대상인 넘버스를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in 앞에는 넘버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넘버스에서 숫자를 하나 꺼내올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넘버스를 순회하도록 세팅을 잘 해줬고요. 여기서 최대값을 뽑아야 되는데 최대값을 저장할 어떤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최대값 변수를 maxNumber라고 할 거고요. 이 변수에 어떤 초기값을 넣어주기 전에 이걸 순회해주면서 어떻게 최대값을 골라가지고 maxNumber에다 넣을지 작전을 좀 해볼 건데요. 저희는 이 maxNumb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이름값 그대로 지금까지 발견한 숫자 중에 가장 큰 값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바퀴까지 돌았을 때는 가장 큰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54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퀴에서 43을 만났을 때는 아직 가장 큰 값이 바뀌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54로 고정. 이때도 고정이고요. 이때도 고정. 이따가 131을 만난 순간 이 54보다는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맥스넘버를 갱신해서 132로 덮어 씌워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바퀴에 불어나게도 1004를 바로 만나버렸네요. 그래서 1004로 갈아 끼워지고요. 그 이후로는 바뀌지 않고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맥스넘버라고 하는 것은 순회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바뀌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장되어 있는 어떤 값보다 더 큰 녀석을 만났을 때만 갱신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맥스넘버의 초기 값은 뭐여야 적절하냐면 이 넘버스를 다 순회했었을 때 무조건 갱신되는 값이어야 초기 값으로 적절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맥스넘버가 초기 값이 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넘버스를 다 순회하더라도 만보다 큰 값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맥스 넘버가 초기 값 그대로 이 반복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게요. 이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넘버스에서 가장 큰 값이 들어있다 라고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넘버스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초기 값일 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넘버라고 하는 것의 초기 값은 이 넘버스에서 반드시 초기화가 되는 값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만이라고 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 돌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 넘버스를 순회하면서 큰 값을 만났을 때 갱신시키겠다 라고 하는 전략에 맞춰서 이 초기 값을 정해준다면 이게 엄청나게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이 넘버스를 돌아주면서 반드시 갱신이 됐었겠죠. 그럼 강사님 저는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넘버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양수만 있으리라고 하는 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음수였어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음수 데이터만 있다고 했었을 때는 역시 최대값이 잘 안 뽑히겠죠. 여기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4거든요. 근데 이게 0보다 더 큰 값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0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수만 있을 때도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0은 안 되고요. 엄청나게 작은 값, 훨씬 더 작은 값을 정의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할 거고요. 이 플로트 함수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열로 마이너스 inf라고 하게 되면 이 inf가 infinite이라고 해서 무한대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 넘버스가 어떤 값이 들어있던 간에 초기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변수 세팅은 끝났고요. 넘버스 이전 값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넘버스를 순회해주면서 이 맥스 넘버를 갱신시키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짰었냐 하면 이렇게 순회를 하다가 맥스 넘버보다 더 큰 값을 만났을 때 맥스 넘버를 갱신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필요하겠죠? if 맥스 넘버보다 뭐가 더 커라? 넘버가 더 크다면 맥스 넘버를 갱신시켜주면 돼요. 맥스 넘버에다가 넘버를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 최대값이 변경되는 이 과정은 궁금하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이 다 돌았을 때 최대값이 뭔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이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프린트를 해보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맥스 넘버 복사해서 긁어올게요.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출력 결과 보시면 1004 잘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전략대로 잘 흘러갔는가 괜시리 궁금하니까 이거 한번 과정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프린트를 이 더 큰 거 만났을 때마다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때 출력의 결과 54, 132, 1004 아까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똑같은 부분에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회하다가 54에서 발견되고 갱신을 안 하다가 132에서 갱신되고요. 그 다음 1004에서 갱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갱신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숫자가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5번 문제입니다. 일단 4번 문제랑 똑같이 넘버스를 사용해 줄 거고요. 이 속에서 최대값을 골라내긴 골라낼 건데 그게 값이 아니라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1004라고 하는 값을 뽑는 게 아니라 0, 1, 2, 3, 4, 5번 인덱스인데 이 5를 뽑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코드랑 좀 유사할 것 같으니까 아까 거를 좀 보시면 이 위에서 우리는 값으로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복문 안에서 인덱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넘버가 몇 번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순회해줄 때 값으로만 순회해주면 안 된다는 느낌 받으셔야 되고요. 인덱스 정보를 원하니까 내가 인덱스를 통한 순회를 해야겠구나 라는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에서는요, for in 써줄 건데 우리는 값을 순회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통해서 돌아줄 거고요. 인덱스의 묶음이 필요했었습니다. 인덱스의 묶음은 range를 통해서 얻어줄 수 있었고요. 이 넘버스의 인덱스 묶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range의 인자로 넘버스의 길이를 주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ange 안에다가 len 함수 써줄 거고요. 인자로는 넘버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넘버스 속의 숫자가 총 9개인데요. 그러니까 이 len 함수의 결과 9가 나오고 이 range의 결과로는 0부터 8까지 이 인덱스의 묶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덱스 묶음에서 뽑혀나가는 이 값은 인덱스니까 이 변수명을 인덱스라는 의미에서 idx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넘버스에서 최대값도 뽑아야 되지만 그 최대값의 위치인 인덱스도 같이 뽑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최대값은 이미 위에서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값을 구하는 그 전략을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냐면 맥스 넘버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 봤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로 긁어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맥스 넘버가 갱신되어야 되니까 이 포문 안에서 if문을 그대로 써줄 거고요. 맥스 넘버가 언제 갱신되냐 하면 지금 돌아주고 있는 이 넘버 값이 더 클 때 갱신을 해주기로 했어요. 지금 돌아주고 있는 숫자는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값으로 접근해서 넘버 그대로였지만 이 idx는 이 값이 아니라 인덱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넘버스에서 idx라고 하는 인덱스 값으로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더 큰 게 발견됐으면 땡땡, 우리는 max의 넘버 값을 갱신시켜주기로 했어요. 넘버스에서 idx 번째.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빨간 줄 가 있는데 제가 땡땡을 안 달았네요.
이거 저 따라서 오타 내실 분들은 이거 수정해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으면 인덱스는 잘 모르겠고 최대값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로직상 위랑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드까지 한번 프린트를 찍어보겠습니다. 프린트 맥스 넘버 한번 출력도 해볼게요. 자, 출력의 결과 1004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대값이 아니라 인덱스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지금은 최대값만 저장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값일 때 인덱스도 같이 저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덱스 변수가 따로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 맥스 넘버 말고도 맥스 넘버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따로 운용을 해줄 거고요. 이 친구의 초기값은 -1로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1인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인덱스의 초기값을 0이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포문을 좀 잘 못 짰습니다. 잘 못 짜서 논리상 좀 틀리게 짰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인덱스가 갱신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는 최대값을 못 찾은 거기 때문에 그 인덱스 또한 못 찾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문이 끝났을 때 이 인덱스가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이거 최대값의 인덱스니?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돌아주기 전에 이 인덱스의 초기값은 이 넘버스가 가진 인덱스의 범위가 아닌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래야만이 이 포문을 돌았을 때 만약에 갱신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겠죠. -1이 왜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아, 이거 돌아줬을 때 갱신이 안 됐었구나 하고 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아까처럼 이 범위에 있는 인덱스를 초기값으로 주게 됐었을 때는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잘 돌아간 건지 이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덱스의 초기값은 넘버스의 인덱스 범위 바깥의 값을 정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최대값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세팅이 끝났고요. 이 인덱스 변수도 맥스 넘버 최대값의 갱신 타이밍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갱신될 때 인덱스도 같이 갱신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해당 변수에다가 지금 현재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idx 해주게 되면 이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최대값만 뽑아주는 게 아니라 맥스 인덱스도 한번 뽑아볼게요. 맥스 넘버 하고 인덱스 달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번에는 최대값도 출력이 잘 되지만 최대값일 때 인덱스도 우리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인덱스도 출력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이 최대값을 갱신시켜 나갈 때 최대값만 갱신시키는 게 아니라 인덱스 변수도 같이 갱신시켜 나가는 거고요. 인덱스 정보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리가 순회를 해줄 때에 인덱스 묶음을 순회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값을 순회했다면 값에는 인덱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 정보를 저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회하면서 인덱스 정보를 뽑아주고 싶을 때는 인덱스를 통해서 순회를 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조금 길었지만 포문 충실하게 한번 다뤄보았고요. 오늘 다뤄본 5개의 문제가 여러분의 포문 기초 체력이 될 테니까요. 조금 어려웠던 분들은 복습 많이 해보시면서 마스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